예, 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많이 더우셨죠? 와, 이거 뭐 해마다 한 번씩 우리 이런 이야기 하게 되는데 찜통더위, 뭐 가마솥더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보다 더 뭐 제 선배인가요? 압력솥 뭐 더위 뭐 이런 표현도 하던데. 글쎄요, 뭐 압력솥 안에는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고 가마솥도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별히 물 많이 드시고 노동하실 때 특별히 건강 잃지 않도록 이렇게 많이 좀 주의하셔야 될 그런 날씨가 지금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 뜨거우니까요. 이럴 때는 일하다가 정말 큰일 당하기 십상인데 그렇다고 무슨 일을 안 할 수는 없을 테고 그죠. 일을 하셔야 될 때도 이렇게 특히 뭐 본인들이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잘 좀 건강시킬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에 이렇게 신경 쓰시면서 일하시는 게 일하셔야 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이 되면 또 뭐 입추가 오고 또 계절이 또 여름이 지나가고 가겠지만 이번 주말에는 또 태풍 올라온다는 소식도 있고 한데요. 어쨌든 더위가 좀 한풀 좀 꺾였으면 좋겠는데 엄청 덥고 피곤합니다. 8월 5일 오늘도 특별히 뭐 라이브로 진행하지 않고 지금 5시 한 40분 정도가 됐는데요. 5시 45분입니다. 제 시계로 5시 45분인데 오늘도 녹화로 진행을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19가 지금 8월달 들어서만 오늘이 8월 5일인데 벌써 28명입니다. 1일 3명, 2일 3명, 3일 7명, 4일 4명, 오늘은 11명. 주로 50대, 60대 분들이 많으시고 특히 황성동 쪽에 한 목욕탕에서 확진자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저도 목욕탕하고 목욕탕 다녀가시는 확진자하고 동선이 한 30분 동안 겹쳐서 11일 동안 자가격리 얼마 전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 목욕탕은 아무래도 환기가 안 되는 시설이고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건 뭐 밀접 접촉자로 분류를 하고 다른 식당이나 이런 데 같으면 동선이 겹치고 했는 경우에도 음성 판정 받으면 말 그대로 능동적 뭐 감시자 이래서 그 음성 판정 받으면 이렇게 자가격리는 안 하는데 목욕탕 이거는 뭐 15분 이상 되면 되게 밀접 접촉자로 분류를 하는가 봅니다. 이렇게 되면 뭐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또 뭐 자가격리 이런 것보다도 일단 감염의 위험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위험 시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오늘도 코로나19 소식 뭐 이렇게 또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이 이렇게 지방으로 굉장히 이제 서울에서는 조금 한풀 꺾인 듯한데 지방에서 이렇게 확산세가 지방에서 나오는 비율이 계속 높아지니까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 경주시에서 8월 11일부터 24일까지 어제 경주포커스가 단독 보도하면서 아무래도 취소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해드렸는데 오늘 전하경 시장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잠정 연기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뒤에 뭐 어떤 일정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사실상 취소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어쨌든 경주시에서는 잠정 연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전하경 시장 그 영상 브리핑으로 이렇게만 한 겁니다. 기자들하고 일문일답 있었던 거 전혀 아니고요. 시에서 제작해서 영상을 만든 건데 그 영상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뉴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머리 기사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만 일단 코로나19 소식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소식이 살펴볼 텐데요. 경주 8월 1일 날 3명, 2일 날 3명, 3일 날 7명, 어제 4명, 그래서 17명 나왔었는데 어제까지 오늘 11명 무더기로 나오면서 8월 달에만 28명, 그리고 경시 누적 확진자는 560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대부분 5, 60대 연령이 많은 것 같고 황성동의 한 목욕탕 관련해서 3일 날 1명 나왔고 다음 날 그 접촉자 2명, 그리고 오늘 5명이니까 여기서만 벌써 목욕탕 관련해서 8명 누적 확진자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우리 경주에는 백신 접종 현황은 지금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 위에 표가 경주시 접종 현황이고 밑에 표가 대한민국 전체 접종 현황인데요. 누적 백신 어제 1차 접종 신규로 988명, 그래서 누계 우리 경주시 10만 4,400명,
경주시 인구의 41.3%, 2차까지 완료되신 분이 어제 552명 전달하면서 누계 37,285명, 그래서 경주시 인구의 14.76%가 이제 백신 접종 완료를 됐고, 전국적으로는 1차가 완료되신 분이 오늘 0시 현재 39.6%, 2차가 14.4%, 2,033만 6천 명 1차 받으셨고, 접종 완료가 740만 259명이 접종 완료를 해서 지금 14.4, 2차 그러니까 접종 완료는 우리 경주시가 14.76, 전국이 14.4 비슷한 추세. 1차 접종은 우리 경주시가 41.35%, 전국은 39.6%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코로나19 전국적으로는 오늘 1700명대 후반인데 1776명, 어제보다는 조금 줄었네요. 그죠? 1700명 되니까 뭐 어제보다 크게 많이 줄었다고 볼 수도 없고, 지역 발생이 1717, 해외 유입이 59명, 이렇게 많이 1700명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이 거의 40%를 점하고 있다고 하고요. 대구도 오늘 보니까 120명 정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19 와중 속에서 오늘 좀 그래도 주목해볼 만한 뉴스 하나가 있었던 것이, 이게 제가 웹 출판이 안 됐는데, 착한 임대인이 작년에 1년 동안에 소상공인들,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줬던 그 착한 임대인이 전국에서 10만 4천여 명, 그래서 깎아준 임대료가 4,734억 원, 세액공제액이 한 2,300억 정도 되고, 이 정도로 역시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다. 10만 4천 명의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으로서 그 임차인들에게 그 임대료 한 4,734억 원을 감면해 줬다는 소식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요. 예, 코로나19 이게 아마 결정적이죠.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는 결국 중앙시장 오늘 잠정 연기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영상 브리핑 제작을 했고, 무거운 마음으로 시민들 연기됐음을 무거운 마음으로 밝힌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축구 꿈나무 사기 진작, 또 기량 향상을 위해서 대회 개최를 준비했지만, 전국적인 코로나 상황 속에서 대한축구협회, 경주시 축구협회, 경주시가 협의를 통해서 어려운 결정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중앙시장의 이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장 주나경입니다. 오는 8월 11일부터 2주간 개최 예정이었던 지역 대표 행사인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 대회를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되었음을 무거운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경주에서 매년 개최해온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 대회는 전국 최대의 유소년 축구 대회로서 축구 꿈나무들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꿈의 무대로 자리 잡은 지 1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축구를 이끄는 수많은 스타 선수들을 배출하였고, 매년 1만 명 가까운 선수단과 학부모들이 경주를 방문하여 관광 비수기 우리 시에 활기를 불어넣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축구 꿈나무 선수들의 사기 진작, 기량 향상을 위해서 대회 개최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동안 대한축구협회, 경주시 축구협회와 함께 경기장 정비,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고, 참가팀 전원 PCR 검사, 학부모 방문 자제, 무관중 경기, 선수단 지정 장소 이외 이동 제한 등을 담은 강력한 방역 조치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가장 안전한 대회로 치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1,500명이 넘는 상황이 한 달간 지속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7월에만 80명, 8월 현재 28명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 시는 대한축구협회, 경주시 축구협회와 협의 끝에 대회 연기라는 어려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이 대회를 기대하셨던 시민 여러분과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숙박업소, 음식점 등 지역의 많은 관련 업체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시민과 선수단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부득이 잠정 연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됐음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대한축구협회, 경주축구협회가 적극 협력하여 화랑대기 유소년 축구대회의 전통과 명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오늘 중앙시장이 대회 개최 잠정 연기한다 이렇게 이제 영상 브리핑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이게 이제 경주 포커스가 어제 보도해드린 대로 어제 중대본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런 시국에서 이런 전국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적절치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언급이 있었다고 경시 관계자가 확인을 해줬고요. 어제 보도를 할 때.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바로 대한축구협회에 취소 또는 연기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어제 보냈다는 것까지 경시가 확인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예정이 됐던 부국사 숙박단지 업주 대표들 방역 교육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시는 어제 또 부랴부랴 연기를 했고, 그러면서 어제 경주 포커스 보도는 연기 또는 취소될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 보도를 해드렸는데, 오늘 중앙시장 브리핑 내용을 보면 이 김부겸 국무총리가 했다는 언급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오히려 경주시가 사과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데, 그 점은 왜 그랬을까? 중대본에서 이런 언급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오히려 밝히면 될 텐데 왜 밝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의아한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사실은 이제 경주시의 곤혹스러운 입장은 지난 7월 8일 중앙시장이 이 축구대회 개최가 확정됐다. 그때가 막 이제 4차 대유행이 막 서울 쪽에서 시작될 시점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기자들이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당시 중앙시장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생각을 할 때 각종 대행 행사 무작정 취소 연기할 수만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작년에도 뭐 전국 고교 축구 선수권 대회, 무관중 대회 원칙이라든가 그 PCR 검사 의무 제출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무사히 치렀던 경험이 있다 이러면서 방역에 나름 자신감을 보였습니다만, 오늘은 결국 코로나 4차 대유행 속에서 시민, 선수단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경주시 입장에서 잠정 연기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해량해달라. 뭐 양해를 보다 훨씬 더 좀 더 정중한 표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해량해달라. 까지 했는데, 그리고 사과한다는 이야기까지 했고, 이게 경주시가 사과할 일인가 싶습니다. 어쨌든 곤혹스러움이 담겨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숙박업소, 음식점 관련 업체에 실망을 안겨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과한다 이러면서도 김부겸 총리 언급은 하지 않더라고요. 왜 이럴까? 그리고 이 잠정 연기라는 것이 이제 좀 코로나19 상황의 추이에 따라서 아마 대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로 들립니다만,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 간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단기간에 코로나19라는 것이 숙질 가능성이 크게 높아 보이지도 않고, 또 한편에서는 이게 지금 방학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대회인데, 방학을 하지 않고 하면 학교 중에 이런 대회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경주 이런 워낙 숙박업소라든가 식당 관련 업계에서는 큰 기대를 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게 됐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대회가 한꺼번에 500개 팀이라고 보면 팀당 뭐 20명 잡으면 10,000명인데, 이번에는 작년하고 다르게 한꺼번에 대회를 하지 않고 1차로 한 반, 2차로 1주씩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뭐 4-5천 명 정도, 그것도 적은 숫자 아니죠. 이런 건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 좀 보도는 좀 과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한꺼번에 마치 그 일주 동안에 막 10,000명이 다 모이는 것처럼 이런 식의 보도들이 일부 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어려운 결정, 대한축구협회하고 조율을 통해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예.
다음 소식은 보겠습니다. 이 방사성 폐기물 관리센터, 이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금을 말 그대로 관리하는, 운영하는 기관인데, 이 기관이 경주에 사무실을 옮기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금 센터인데, 방사성 폐기물 관리 센터, 지금은 서울 중구에 있는 사무실이 있는데, 성동동 KT 건물 거기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9일부터 경주에서 업무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부설기관인데요.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금 센터는 이 방사성 폐기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지난 2009년에 설치를 했고, 작년 9월 달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회에서 이 기금관리센터 사무실 이전 계획을 확정을 하면서 경주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됐는데, 경주시에 오늘 알아보니까 정원은 10명이라고 합니다. 정원은 10명인데, 이 기금 규모가 한 5조, 작년 결산 기준으로 한 5조 7천억 정도가 되고요. 이 주로 이제 뭐 사용 후 해결료 관리 부담금이라든가 방사성 폐기물 관리 비용 등등으로 기금을 조성을 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 이런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금 센터가 경주로 왔을 때 이전 효과가 어떻겠느냐. 준하경 시장의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우리 경주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주 금융업계에서 자금 조달을 위해서 경주를 많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기금이 작년 결산 기준으로 5조 7천억이나 된다고 하니까요. 근데 반면에 정원은 10명이고 10명이고 근무 인원은 실제 한 8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경주에 와봐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별거 있겠냐, 뭐 이런 별로 크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전망이 엇갈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소식요. 경주시하고 올해 경주경찰서하고 원룸의 여성 안심 원룸으로 지정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힌 바가 있는데, 지난 4일날 황호동에 있는 한 원룸 한 곳을 경주시 여성 안심 원룸 1호점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현판식하는 모습입니다. 경주시청, 경주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그리고 경주시 김순옥 운영위원장, 시의회, 또 남심숙 장애인 여성복지과장하고 여기 원룸 주인하고 이렇게 현판식을 하는 모습인데, 지난달 15일 날 해당 원룸에 대해서 현장 진단을 해서 관리 운영, 안내표지, 방법 및 안전시설 등등 한 7개 분야 55개 지표 평가 항목을 점검을 하고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 인정 이후에도 입주자 안전을 위한 시설 관리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하고 그렇다고 하네요. 예, 이렇게 여성 안심 원룸 1호 지정이 있었다는 소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경주 밖 소식도 한두 개 좀 알아보겠습니다. 경주 밖 소식은 요즘 뭐 차박 이런 거 워낙 전국적으로, 특히 작년에 코로나19 나온 이후부터 차박이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워낙 강원도 속초시의 경우에는 하도 이게 지금 특히 설악동 공영주차장에 이 캠핑 차박 쪽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서 공중 화장실 몇 개를 폐쇄하기로 했다. 서로 좀 매너를 지켜주고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오죽했으면 이랬겠나 싶긴 한데, 이 속초시에서는 이렇게 설악동에 있는 화장실을 폐쇄하는 이런 일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 하나요. 이분 잘 아시죠? 지금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인데, 옛날에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했죠. 오늘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덜 일해도 행복한 노동 중심 국가를 만들겠다 하면서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번에 이분 진보당 의원으로 활동하실 때, 통합진보당 활동할 때 우리 경주의 반려 쪽에 노사 갈등이 있을 때 현장에 왔던 기억도 있고 한데, 좀 활동 열심히 하시고 바르게 하시는 아주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분이시죠. 여러 가지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혁명, 불평등 해소를 통한 주 4일 제시라든가 노동조합이 상식인 나라, 노동중심의 십차개헌, 토지공개념 전면 실현이라든가 1단계 연방통일공화국 등을 오늘 비전으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으로 마지막으로 경주박 소식 하나만 계속 이분 이야기를 요즘 좀 자주 하게 되는데요. 하루에 1일 1구설 누군지 뭐 잘 아시겠죠. 이 후쿠시마 원전 폭발 없었다 이런 부산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방사능 누출은 또 없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해서 이 기존에 지금 알려지고 있는 팩트하고는 많이 다른 것 아니냐 이런 그 지적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안에 대한 공부가 덜 돼 있는, 뭐 안 돼 있는 것 아니냐, 뭐 등등 오염수도 문제가 없다 얼마 전에 그런 취지의 발언도 한 적이 있고, 애시당초에 부산일보하고 답변 중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누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이렇게 발언했다고 합니다. 우리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원전이 폭발해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이런 영상까지 공개됐는데 방사능 누출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또 부산일보는 윤 후보의 또 요청을 받아들여서 또 발언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을.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도 되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녹아내리고 수소 폭발이 일어나서 방사능이 유출됐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부산일보는 왜 이 구절을 삭제했는지 밝혀야 된다 이렇게까지 오늘 주장하기도 했고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 부산일보는 오늘 오전에 삭제 경위를 담은 기사를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공인된 팩트와는 차이가 있는 발언이었다고까지 지적을 하면서 발언 삭제를 했고, 삭제 경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자 윤 전 총장 캠프 측에서 후쿠시마 사고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전문가 자문도 받아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해당 발언은 후쿠시마 사고는 원전의 하드웨어 자체의 안전 문제가 아니었고 뭐 등등의 원래 취지하고는 오해 소지가 있었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수정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당내에서도 비판이 거셉니다.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도 이렇게 준비가 안 되면 벼락 공부라도 해놓고 뭐 발언하시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뭐 여당에서의 비판이 쏟아진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센 발언을 했습니다.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주장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일본 총리 얘기인 줄 알았다고 이렇게까지 꼬집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신도 제가도 안 되는 분이 나라를 경영하셨다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자신의 지적 수준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셀프 디스. 이쯤 되면 자해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독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고요.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도 아주 또 센 비판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 오늘 나라밖 소식까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어제 제가 녹화를 하면서 사실은 뭐 라이브 할 내용도 없을 뿐더러 어제 또 야구 보러 갑니다. 뭐 이런 한일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우리가 맨날 약속의 8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8회 그거는 이제 예전에 그 베이징 올림픽이나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승엽 그 타자가 투런 홈런 치고 뭐 이래서 이제 일본을 겪었던 좋은 기억. 근데 요즘 반대로 어제 우리가 도로 8회 말에 사실 더블아웃 시켰으면 투수가 1루 베이스만 제대로 밟았으면 더블아웃 떼고 이게 뭡니까 이닝 체인지가 되는 건데 못하고 결국은 2루타 맞으면서 삭스리 3점 주고 뭐 이렇게 이제 5대2로 어제 패배를 했습니다만 오늘도 7시에 미국하고 간다네요. 가능하면 뭐 좀 이겼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라이브를 하면서 좀 여러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사실 뉴스를 크게 많이 준비하지 못했고 해서 오늘도 녹화로 했음을 독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면서 오늘 방송은 8월 5일 목요일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은 여기 라이브라고 해놨는데 라이브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라이브가 아니고 녹화 방송인데 내일은 금요일 한 주 정리하면서 꼭 그 라이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가 경주포커스의 가장 큰 응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